강좌를 시작할게.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편하게 질문해줘. 큐말코드 작가님, 왜 은하열차를 만화 주제로 삼으신 거예요? 난 현실에서 소재를 찾는 편이거든. 하지만 아쉽게도 이전에 그렸던 신을 뺀 아케론, 갤럭시 레인저 전기와 그의 수십 권의 만화들은 중간에 연재를 중단했어. 너희가 아이언툼을 물리치면서 인기가 치솟지 않았다면 이 작품도 연재를 중단했을 거야. 다음부턴 그런 슬픈 질문은 하지 말아줄래? 죄송해요. 화면 중앙에 있는 작은 동물은 창천항로 복슬복슬호의 주인공 야구 방망이 라쿤이야. 얼마 전 마치버니와 단멍이가 쓰레기통에서 그녀를 발견했지. 그때 우주 정거장에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날뛰고 있었어. 괴물은 야구 방망이 라쿤을 향해 불을 뿜었지만 화염은 쓰레기통을 뚫지 못했지. 오히려 쓰레기에 불이 붙으면서 풍기는 악취에 괴물이 쓰러지고 말았어. 큐말코드 작가님, 왜 제가 주인공이에요? 요즘 독자들은 몰입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러니 과거가 미지수인 캐릭터가 가장 좋은 선택지지.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라쿤 씨가 가장 늦게 열차에 합류하긴 했지만 세계 각지에 남긴 에피소드가 워낙 많아서 말이야. 나부의 감옥에서 외계 생물을 두드려 팼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니까 말 다 했지 뭐. 이런 병맛 소재를 주인공으로 쓰지 않는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하가 가만히 안 있을걸? 야구 방망이 라쿠나 너나 하셔. 이 몸은 그런 양보 필요 없거든. 마치 세븐스, 복슬복슬호는 만화일 뿐이야. 하지만 만화 밖에 있는 캐릭터, 작가, 독자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공 아니겠어? 갑자기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아요. 큐말코드 작가님, 저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렇게 엉뚱한 야구 방망이 라쿤, 과묵한 단멍이, 그리고 활발한 귀여운 마치버니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3인조가 되었어.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한매령의 큰 타격을 받은 이후로 난 우주의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거든. 현대 사회에서는 역시 복슬복슬한 귀여운 것들이 제일 인기라는 걸. 하긴 폼폼의 귀여움은 나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지. 성인팀 이미지를 디자인할 땐 공을 꽤 많이 들였다고. 괴물을 물리친 후 야구 방망이 라쿤은 다른 동물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복슬복슬한 동물들로 가득한 복슬복슬호에 올랐어. 여기서 주인공은 성격이 전혀 다른 세 마리의 커다란 동물들을 만나게 돼. 첫 번째는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차장이자 우주에서 가장 귀여운 폼폼이야. 그 옆에는 우아한 항법사 히메냥이 씨가 있고, 알아요. 이게 히메냥이, 모델은 히메코 언니. 히메코 언니한텐 비밀로 하자. 위쪽에 있는 갈색 대형견은 이름을 말하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맞아, 바로 윌트 아저씨! 그냥 웰트 아저씨야. 작가님의 장명 센스는 정말 남다르네요. 그렇게 6마리의 복슬복슬한 동물들은 복슬복슬호 열차를 타고 여행을 시작하게 됐어. 스토리는 설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겪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 상락원의 독자들을 위해 예술적 가공을 조금 했을 뿐이지. 현지 요소를 좀 섞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어? 하늘 게임보다 더 잔혹한 만화계에선 독자들의 취향에 맞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옛날에는 만화 대가들이 100화에 걸쳐 복선을 깔 수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100페이지가 되기도 전에 연재가 중단될 거야. 독자들이 점점 더 만족을 못하니까 작가들은 어쩔 수 없이 더 자극적이고 화제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하지. 하늘 게임과 아주 비슷한 것 같지 않아? 이제 복슬복슬호의 등장 캐릭터에 대해 완전히 이해한 것 같네. 그럼 이제 내가 현재 직면한 창작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이히!
이번 복슬복슬 호스탠드에서 뭐가 보여? 귀여운 동물이 된 개척자야. 맞아, 이건 캐릭터야. 그리고 넌 이 캐릭터의 모델이지. 하지만 너처럼 재미있는 모델이라도 독자들이 관심 갖지 않거나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기 마련이야. 만화가의 일은 바로 볼만한 부분을 골라내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지. 귀엽고 영리한 건 마치버니 담당이고, 엉뚱하지만 든든한 건 야구방망이 라쿤 담당이야. 이런 걸 바로 구체적인 모델과 추상적인 캐릭터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캐릭터의 추상적인 면은 독자들에 의해 한 번 더 단순화되는 거고. 온 우주의 독자들이 너희 무명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너희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 너희는 영웅의 위대한 업적 덕분에 주목받게 됐고, 너희가 보여준 기세 덕분에 복슬복슬호의 캐릭터들을 창작할 영감을 얻을 수 있었어. 하지만 영웅이라는 신분은 캐릭터에게 인기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캐릭터를 구속하는 족쇄이기도 해. 그래서 복슬복슬호의 동물들은 더 강력한 악당들을 물리치고 더 멋진 이야기를 펼쳐야만 독자들에게 박수받을 수 있지. 이렇게 되면 독자들의 인식과 기대는 캐릭터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어. 이미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인기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게 되겠지. 예상 밖의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거나 더 강해지지 못한다면 독자들은 금방 이 만화에 질리고 말 거고. 안타깝게도 창천항로 복슬복슬호는 지금 이런 곤란한 창작 정체기에 빠져 있어. 솔직히 말하자면 오랫동안 만화를 그리다 보니 내 머릿속 아이디어도 거의 다 떨어졌어. 수백 엠버 기원 전엔 뒤로 공중제비를 도는 고양이만 봐도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 고양이가 펄럭스 타워에서 메카아머와 1대1 사투를 벌여야만 그런 박장대소가 터질 거야. 복슬복슬호의 일상 특집이 불티나게 팔리긴 했지만 계속 외전만 그리고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가십거리를 모으기 위해 고용한 기억하는 자들이 엠프리어스에서 전멸한 후로 내 소재 출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런데 은하열차의 내부자가 하늘게임에 숨겨진 일화를 슬쩍 알려준다면 독자들은 최신화를 보면서 이렇게 감탄할 거야. 대박! 흐릿한 큐말코드 작가님은 타임머신이라도 탄 건가? 그럼 앞으로 복슬복슬호의 판매량도 되살아날 수 있겠지? 어차피 내 밑에 있는 너구리 녀석들은 이제 너의 직원이니까 하늘게임 보도자료를 나한테도 한 부 넘기라고 해. 이걸로 너희의 독점 각색권을 산셈 칠게. 그때 가서 5대5로 나누자고? 7대3으로 하자. 콜! 내가 7이고 네가 3이야. 와, 태세 전환이 스파클보다 빠르네요. 좋아! 수익 배분도 끝났으니 이제 창작이 술술 풀리겠지? 스타레일 패스에서 나일럭스 작가 본인이 등판하는 모습을 기대해줘. 수백만 쌍의 눈과 무수히 많은 원력이 모이는 성대한 축제 스타레일 패스. 성대한 축제인 만큼 한락의 축복을 노리는 온갖 어둠의 세력도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거야. 영웅과 악마가 낙원에서 함께 춤춘다라. 지금 세계에 이보다 더 좋은 창작 소재가 있을까?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영웅님! 아련자는 원력의 주인이지만 원력 역시 아련자를 구속하는 족쇄가 되어 그들의 소원을 이루도록 강요한다. 애정과 혐오, 의존과 두려움은 닮아있다. 원력을 조종하는 건 사랑일 수도 증오일 수도 있다. 감사해요. 이 노트가 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구나. 우리 가문은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환월 게임에 참가해 에이언즈의 힘으로 그래피아 혈통을 괴롭히던 저주를 풀고자 했지. 그 중엔 가면을 얻지 못해 관측자로서
역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도 있었고, 가면을 착용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한 이도 있었어. 그러다 400년 전 너의 외고조부께서 환월 게임의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아하를 아련하게 됐단다. 하지만 가문의 저주는 끊이지 않았어. 그분은 이런 기록을 남겼지. 파멸의 신이 꽃다발을 들 수 없듯 환락의 신 또한 저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이는 인과의 순환이다. 아버지, 무엇이 절 낫게 했는지 묻고 싶으신 건가요? 내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거 안다. 하지만 15년 전에 네가 어떻게 치료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스스로 털어놓는 그날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다만 네가 듣기 싫다 해도 아버지로서 꼭 해야 할 말이 있단다. 예술가로서 난 언젠가는 사라질 생명이 시련을 거쳐 시간에 새겨질 만큼 찬란한 순간을 드러내는 과정을 보는데 심취해 있지. 자격 없는 아버지로서 딸이 비극으로 향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 네가 영웅이 되어 아키비리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길 바란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앞날을 알 수 없기에 누군가는 먼저 발걸음을 내딛고 더 많은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길을 개척해야 하는 법이죠. 그래서 네가 남길 바라는 마음에도 널 막을 수가 없단다. 이건 내 딸의 선택이니 묵묵히 지지하며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 잠들기 전에 자주 들려주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니?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 한 공주가 살았는데 그녀는 인간 세상의 희로애락을 알지 못한 채 매일 화원에서 그림을 그렸지.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림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 어리둥절한 공주는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가 꽃바다와 산을 지나 세계의 끝까지 나아갔단다. 그곳에는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오래된 고탑이 있었어. 그 탑은 마치 온 우주를 품고 있는 듯했지. 계단을 타고 올라간 공주는 고탑 꼭대기에서 화원박 세계를 보게 됐어요.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건 세상을 뒤덮은 불길 때문이었죠. 무한의 고탑에서 태어난 그래피아는 속세로 가서 붓을 휘둘러 수많은 환조종을 창조했고 파멸의 전장에 전환점을 가져왔어요.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화염으로 뒤덮인 곳으로 간다. 이게 바로 저희 가문의 성씨 무라타의 유래죠. 하지만 성씨 말고 선조의 이름 그래피아에 관한 해석 역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바람이란다. 히메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네가 원하는 일이라면 너의 그래피아를 이루렴. 가서 개척의 발걸음으로 네가 보는 세계를 그려봐. 고마워요, 아버지. 참, 어디 아프신 데는 없죠? 제가 없는 동안 술, 담배를 시작하신 건 아니겠죠? 그래피아 아카데미의 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지. 다만 요새 건초염이 자주 재발하고 허리 디스크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 히메코, 이곳엔 얼마나 머무를 예정이니? 적어도 달의 위상이 변하기 전까진 이 상낙원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환월이 영원히 차올라 있었으면 좋겠군. 히메코, 너의 여정이 순조롭기를 바라마.
안녕하세요. 만원방송국 낙원을 알고 싶다. 특별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 진행자 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진행자 스노입니다. 헐럭스 그룹이 투자하고 신석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스타레일 패스 전시회장이 정식 준공되었습니다. 최신 환조 기술 덕분에 단 하루 만에 스카이라인의 구름마루 섬 위로 완전히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오늘부터 스타레일 패스 전시고양역으로 향하는 구름마루 섬 라인이 정식으로 개통됩니다. 첫날 개방되는 전시구역은 벨로보그 구역, 선주 나부 구역, 베나코니 구역 세 곳으로 은하열차의 전설적인 모험 여정을 보실 수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엠포리어스 구역도 추후 개방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펄럭스는 은하열차의 탑승자들을 초청해 관람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패널 게임에 참여해 발연자가 된 개척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펄럭스에서 무려 장천항로 복슬복슬호에 흐릿한 큐말코드 작가님을 섭외 사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작가님이 실제로 모습을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력을 모으는 전시회라 확실히 흥미로운 계획이네. 펄씨가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다니. 펄럭스는 아이와 어른을 위한 꿈을 만드는 데 능숙하고 은하열차는 이 세계가 신기하게 여기는 천혜의 꿈이야. 가끔은 제이드가 우리를 여기로 초대한 것이 자신의 동료가 환월 게임에서 승리하도록 만들기 위한 일종의 카드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 펄씨에게 이 A연제의 게임은 우리의 행동 스타일을 배우고 관찰할 좋은 기회일 거야.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상대하던 자들에 비하면 그 지능기계 최고 경영자는 모처럼 이성적인 결정권자야. 그 협력 제안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신뢰할 만하지. 난 이성적인 것보다 비이성적인 요소가 더 걱정돼. 맞아. 도브브룩 살인 사건이 이미 인터넷에 쫙 퍼졌어. 이상 방어부에서 소문이 퍼지는 걸 최대한 막으려 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이 사건을 15년 전의 죽음의 전령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 전시회는 새로운 죽음의 전령의 표적이 되어 이용당할 가능성이 커. 설마 펄씨가 아무런 대비책도 준비를 안 해둔 건 아니겠지? 펄씨가 어떤 준비를 했든 우리는 죽음의 전령이 현장을 습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해. 이번 행사에서는 이 세계 사람들에게 은하열차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수상한 움직임이 없는지 수시로 경계할 필요가 있어.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 너희는 슬슬 출발하게. 누군가는 남아서 차장님과 함께 열차를 지켜야지. 혹시 모를 돌발 사태가 있을지도 모르고. 놀러 다닐 때도 항상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게. 좋아! 여정의 견문을 공유하는 일은 또 마치 세븐스님이 맡아야겠네. 사진을 잔뜩 찍어와서 전시회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들려줄게요. 스타레일 패스로 출발! 여기가 스파키 축제를 열기에 딱 좋다는 말이지. 하는 것만 봐도 머리가 소지품에 유의하세요. 스타레일 패스로 가실 승객들께선 탑승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우! 은하열차의 영웅 아니신가? 열차들끼리 누가 전시회 오픈 첫날 무명객을 스타레일 패스로 태우게 될지 내겠거든. 이건 낙원급 영광이라고. 그 행운아가 내가 될 줄이야. 오는 길에 모두의 열정이 원력의 물결로 변하는 게 느껴졌어. 그래서 동료들도 평소보다 훨씬 힘차게 달렸지. 땡땡땡땡땡땡! 열차가 곧 출발하니 영웅님들은 꽉 잡아주세요. 저희 열차는 스타레일 패스 전시여행 열차입니다. 웃음신이시여, 이상 낙원의 미소가 저희 모두의 얼굴을 물들이게 하소서.
라인을 이용해 열차를 이용해줘서 고마워. 웃음신의 가호 아래 즐거운 관람되길 바랄게. 서둘러! 더 늦으면 못 구할 거야! 저 사람들은 초대받은 코스어인가? 열차팀의 고양이 귀털이 여러분, 전 무사히 입장했어요. 티켓을 못 구한 분들은 오늘 제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패스를 즐겨봐요. 옆에 있는 이분은 제 파트너. 이봐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차가운 청룡 다낭이요. 이런 탈은 어디서 구한 거예요? 진짜 이상해요.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요. 지금 제일 급한 건 내 만화책에 흐릿한 QR코드 작가님의 사인을 받는 것이요. 사인회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선주 사람들은 말끝마다 하우체를 쓰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구호는 이곳이 우리의 집. 열차팀은 하나, 영원히 함께한다. 엄청난 열정이에요. 사랑해요 은하열차, 사랑해요 개척자 마치 세븐스 하나. 사랑해요 은하열차, 사랑해요 차장님 이메코 화이팅. 박초가 붙으면 고가 갑자기 시비 거는 것처럼 들릴 것 같은데 같이 사진이라도 찍을까, 히메코 언니? 사양할게. 팬들에게 둘러싸이는 것보다는 펄씨와 협상하는 진지한 분위기가 훨씬 편하거든. 히메코 언니도 부담스러워하는 사교 자리가 있구나. 다낭이랑 웰트 아저씨가 있었다면 이 상황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궁금하네. 이런 광경은 정말이지. 은하열차가 내 고향에서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이 되고 우리의 모험여정을 원작으로 한 만화 애니메이션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아주 이상낙원스럽다는 점은 반박할 수가 없네. 팬들이 이렇게 많다니. 우리가 착륙했던 날 역으로 마중 나왔던 사람보다 많잖아.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네. 아니지, 절대 방심하면 안 돼. 그 아련자가 사람들 속에 숨어서 우리와 팬들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몸이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조사해봐야겠어. 넌 날 너무 잘 알아. 너무 멀리 가진 마. 조금 있으면 관계자들이 연설 같은 행사 진행에 협조해달라고 할 거야. 알겠어. 이 근처만 둘러볼게. 그 열차 소녀가 왔어.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개척자님. 만원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뵙다니 정말 운이 좋네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잠깐이면 되는데 간단한 인터뷰 응해주실 수 있나요? 시청자들이 새로운 아련자인 당신과 은하열차 모험 이야기를 정말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좋아요. 다만 좀 짧게 가능할까요? 주최 측에서 부를지도 모르거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열차의 여정이 다시 시작된 이상낙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낙원은 정말 인상적인 곳이에요. 오래된 세계인데도 트렌디하고 화려하잖아요. 모두가 이슈를 쫓고 즐거움을 찾아다니죠. 여긴 꼭 영원히 끝나지 않는 축제 같아요. 재밌네요. 환월 게임 역사상 당신 같은 은하의 거물이 참가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은하열차의 아련자로서 이번 게임을 통해 이 세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실 건가요? 전 한낱 과객일 뿐인데 저에게 이 세계를 변화시키겠어요! 라고 외칠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개척이 상징하는 정신력을 모두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야, 인상적인 답변이네요. 그러고 보니 게임에 참가하신 후 가면의 우인을 대표하는 스파키 씨를 가장 먼저 제압하셨는데요.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지 아련자들의 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스파키는
혼란과 광기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죠. 그런 통제를 벗어난 활락은 너무 위험해요. 다른 현지 아련자들은 게임을 위험하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전 폭력으로 제압하기보단 함께 협력할 생각입니다. 현지 아련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스타레일 패스는 펄럭스 그룹이 열차를 위해 열어준 환영 의식이라고 들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컴퍼니도 열차의 후원자라고 하던데 이번에 열차를 대표해 게임에 참가하신 건가요? 아니면 컴퍼니를 대표해 참가하신 건가요? 컴퍼니의 이익이요? 그럴 리가요. 비록 스타레일 패스의 규모가 제 예상보다 훨씬 크고 펄시와 펄럭스의 초대에도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결국 이건 모두의 축제고 전 이곳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에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 일정에 방해되지 않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상관없어. 이 정도 소재면 충분하니까. 옆자리 펜틀리아가 그 복종은 마치버니의 원형을 코스프레한 거죠? 싱크로율이 대박이네요. 네, 완전 똑같죠. 다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니 홍보나 소개는 생략할게요. 하지만 이 말은 해야겠어요. 차장님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 그건 저도 동의해요. 차장님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 근데 가까이서 보니 뭔가 낯익은 게 보이네요. 아,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역시 찐팬은 다르군요. 이건 개척 여정이 지나갔던 세계의 예술가들과 협력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누구인지 대충 짐작이 가네요. 전 대가님들처럼 뛰어난 미술 실력은 없지만 글은 좀 쓸 줄 알거든요. 동인계에서 나름 인기가 있는 편이죠. 이번에 제 작품도 홍보할 겸 부스를 차리게 됐어요. 하여간 여기 사람들은 작품에 안 쓰는 내용이 없다니까. 상품 하나를 사면 소설 한 권을 증정해드리고 있어요. 전시장 한정판이고 선착순이라 망설이다가 놓치면 영원한 후회로 남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복슬복스로 인형을 출시되자마자 정체불명의 아저씨가 싹쓸이해 갔어요. 무슨 학생들에게 보여줄 미술 참고용이라면서 도매상처럼 차 한 대 가득 싣고 갔는데 전문 리셀러들도 아저씨의 상대가 안 됐죠. 그분이 가고 얼마 안 돼서 토끼귀를 한 소녀가 인형을 사러 왔는데 세트로 구매하는 걸 보니 수집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소녀는 자기가 수집하려는 모든 시리즈에서 히맨양이가 빠져있다는 걸 발견했죠. 히맨양이는 그 아저씨가 몽땅 사갔거든요. 너무 끔찍해. 안 돼. 재고가 있을 때 빨리 사야겠어. 혹시 그런 적 있어? 이상한 물건인데도 자꾸 못 참고 사버리고 정신 차려보면 방에 그런 물건이 가득 쌓여서 친한 친구네 큰 방 침대 밑에 몰래 숨길 수밖에 없는 경험 말이야. 안 돼. 내 지갑이 떨고 있어. 내 용돈이 울부짖고 있다고. 이건 내 본능과의 싸움이야. 주변을 좀 둘러보고 있을래? 이 싸움이 끝나면 찾으러 갈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드디어 쏜다. 후원이 많든 적든 전부 받을게요. 이봐, 라쿤 씨. 이쪽이야. 나 여기 있어. 또 만났네, 라쿤 씨. 팬들에게 포위되지 않았다니 정말 운이 좋구나. 복슬복슬로 주인공의 모델이 여기 덩그러니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더니 웃음밖에 안 나오네. 다들 무슨 포스터라고 착각한 건가? 응? 충분히 가능성 있어. 그야 내 진짜 모습을 본 독자가 없으니까. 하지만 사인회가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질 거야. 그나저나 참 슬프네. 주최 측에서 나한테 별 볼 일 없는 작은 부스를 마련해줬거든. 난 당연히 메인 무대처럼 엄청 잘 보이는 곳일 줄 알았는데. 알아? 참, 오늘 흐릿한 큐말코드 작가님이 사인한 00000001번 한정판 만화책을 줄까? 에이, 우리 사이에 당연히 공짜지. 근데 알지? 공짜가 제일 비싸다는 거. 잠깐, 이 사은품은 뭐예요? 응원봉이야.
한 권 사인할 때마다 팬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라고 주최 측에서 수천 개나 줬어. 사람을 이렇게나 부려먹다니.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난 그 유명한 창천항로 복슬복슬호의 작가 흐릿한 큐말코드라고. 대체 날 뭐로 보는 거야? 하지만 네 말이 맞아. 이건 스타레일 패스고 오늘 난 조연일 뿐이지. 시간을 보니 얼추 부스에 가서 직원들과 사인회를 시작할 시간이네. 시간 더 뺏지 않을게. 그럼 이만. 에바네시아, 왜 여기 있는 거지? 신간 발매! 한정 수량 증정품도 있답니다. 목표물 확인. 대상은 잡고 빵 준비 완료. 에바네시아 출격! 정말 미안해. 괜찮아? 미안. 내가 전속력으로 달릴 때 이렇게 힘이 셀 줄은 몰랐어. 내 몸이 튼튼해서 다행이지. 난 그냥 빵을 물고 뛰는 여고생과 길에서 부딪히는 만화 속 장면을 따라해본 것뿐인데 진짜 미안해. 에? 이렇게 클래식한 장면이 벌써 유행이 지났다고? 이봐, 하늘 게임에서 내가 너 도와준 거 기억 안 나? 그렇게 악당 보듯이 째려보기야. 네가 그래피아 아카데미에서 싸우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고. 인연이 다 이 게임을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만의 소원을 보여준다면 나도 그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싶어. 한 우울한 친구가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쳐줬는데 마침 내게 재능이 있었던 거지. 가면 그릴 때 보여줬던 그 낙서 말하는 거야? 내가 환조해낸 가면이 환월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어. 내가 준 이 임시 입장권이 꽤 쓸만한 걸 보면 내 그림 실력이 한층 더 늘었다는 증거지. 그러고 보니 나한테 뭔가 보답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안표상들이 기승을 부려서 전시회 입장권을 못 구했는데 날 안으로 데려가주면 안 될까? 날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당당한 무명객이 어떻게 입장권도 없는 사람을 몰래 들여보내주는 비도덕적인 일을 할 수 있겠어? 신세를 졌으면 보답을 해야지.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줘? 게다가 우리가 언제부터 도덕적이었다고? 나 왜 그런 기억이 없지? 뭐라? 은근히 원칙주의자였네? 그럼 이 방법을 써볼까나? 라쿠나, 사실 난 네 오랜 팬이야. 복슬복슬로 1권 제1화의 1페이지를 읽었을 때부터 너에게 푹 빠졌거든. 그날 오후 그래피아 아카데미 건물을 지나가다가 창가에 있는 널 봤는데 그때 난 알았어. 내 마음은 이미 너에게 뺏겼고 다시는 슬픔과 기쁨을 느끼지 못할 거라는 걸. 너와 전시회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내 생의 제일 큰 소원이야.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해. 역시 누구든 자기를 띄워주는 칭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니까. 가자.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 일단 친구랑 합류해야겠어. 이제 뭘 살까? 야구방망이 라쿤 마치버니? 단몽이 인형? 아니면 휴말코드 작가님한테 사인을 받을까? 사람
복잡한데. 은하열차 못. 결국 참지 못하고 지갑을 열어버렸어. 잠깐만, 네 뒤에 있는 친구 왠지 낯이 익은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 무슨 헛소리야! 진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피아 아카데미였나? 아, 됐어. 중요하지 않아. 자세히 보니 복슬복슬호의 마치번이잖아. 아주 제대로 채워놨네. 특히 이 귀는 진짜 비슷해. 여우라고. 자기소개부터 할게. 난 복슬복슬호의 평범한 팬 에바네시아야. 아, 네가 마치버니의 모델이지? 뉴스에서 본 것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 마치버니, 사실 난 네 오랜 팬이야. 1권 제1화의 1페이지를 읽었을 때부터 너에게 푹 빠졌거든. 너와 전시회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내 생애 제일 큰 소원이야. 근데 입장권을 못 구하는 바람에 여기서 무대의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불쌍해라. 걱정 마. 이 언니가 네 소원을 꼭 이뤄줄게. 마치세븐스, 저 노련한 녀석한테 속으면 안 돼. 이렇게 귀여운 여우 동생이 설마 나쁜 마음을 품었겠어? 펜틸리아도 아니고, 게다가 여기엔 스텔라론도 불멸의 거목도 없잖아. 에바네시아,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응, 고마워, 마치세븐스 언니. 히메코 언니한테 메시지가 왔네. 시간이 다 됐으니 이만 들어가자. 드디어 섰다. 신긴 가판은 마치버니 코스튬이야. 어머, 개척자랑 마치세븐스 맞죠? 싱크로율이 엄청나네요. 무명객으로 위장해 무단 입장하려는 사람 중에서 두 분이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무명객 본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휘비있게 표 검사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또 뵙는군요. 여러분을 맞이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히메코 씨는 이미 입장하셨고요. 개척자 씨, 마치 세브스 씨, 그리고 이분은 아, 이쪽은 안녕하세요. 개척자의 친구인 에바네시아예요. 두 분의 친구라면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은하열차의 귀빈이 곧 입장하십니다. 모두 환호해 주세요. 은하열차의 팬 여러분, 스타레일 패스에 온 걸 환영해. 질서를 잘 지키고 안전에 유의해줘. 안 그럼 차장이 화낸다. 관람객 여러분, 관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스타레일 패스 전시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최 측엔 펄파이어사의
감사드리고 홀로 인더스트리, 신속중공업, 만원 방송국의 협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개방된 전시구역에서는 별바다를 누비는 은하열차의 기묘한 모험을 생생하게 체험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벨로보그입니다. 자, 그럼 얼음과 눈의 세계에서 온 영웅의 이름을 크게 외쳐볼까요? 전 어른이 되면 수호자가 될래요. 얼음 거인이 돼서 전 초고대병기와 싸울 거예요. 다음 생에는 수호자가 될 거야. 마법 소녀로 변신해서 이상 낙원을 지키겠어. 에? 뭐야? 왜 다들 쿠쿠리아를 응원하는 거지? 가장 주목받는 행사에 가장 인기 있는 미소녀 스트리머를 초대한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너! 지금 이상방어부에서 지명 수배 중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 일만 끝나면 바로 도망가야 해. 생각해보니 스파클의 신분으로 잠깐 숨어있는 게 좋겠어. 어차피 그들이 찾는 건 스파키니까 이 스파클님이랑은 아무 상관없잖아. 이봐, 무명계. 이 불쌍한 꼴을 봐서 그냥 가면을 돌려주면 안 될까? 꿈도 꾸지 마! 야호! 은하열차에 두 무명객도 오셨으니 이제 긴장감 넘치는 벅슬벅슬로 퀴즈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벨로보그 편 최종화 수호자와의 유대에서 쿠쿠리아가 함께 싸우기 위해 소환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 얼음의 거인으로 변신할 수 있는 수호자의 마술봉! 딩동댕! 정답입니다! 두 무명객보다도 빨리 답하다니 아무래도 복슬복슬로의 열렬한 팬인 것 같네요. 그러게! 처음 창조의 엔진을 깨운 게 쿠쿠리아였다는 걸 잊을 뻔했어. 게다가 얼음의 거인은 대체 뭐야? 쿠쿠리아가 변신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크기가 창조의 엔진급은 아니잖아. 뭐라고? 쿠쿠리아님이 인간의 몸으로 창조의 엔진과 싸운 거야? 그건 더 멋지잖아. 근데 만화에는 그 부분이 없었는데? 다음 문제입니다. 쿠쿠리아가 얼음에 갇히기 전에 야구방망이 라쿤에게 준 건 무엇일까요? 네, 틀렸습니다. 오, 정답! 화염의 랜스! 마지막에 라쿤 씨가 화염의 랜스로 모든 사람의 빛을 쿠쿠리아에게 전달해 그녀가 힘을 되찾고 화염의 형태로 강림할 수 있게 했어.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아. 사실 화염의 랜스는 내가 가슴을 찔려 죽어가는 순간에 과거의 수호자님한테 물려받은 거야. 무슨 소리야? 벨로보그의 마지막 전투는 수호자님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국의 백성들을 위해 얼음 거인으로 변신해 무명객과 함께 벨로보그를 파괴하려던 파멸의 엔진에 맞서 싸운 거잖아. 복슬복슬로 스토리는 벨로보그의 공식 입장을 따른 모양이네. 잠깐, 그게 아니야? 나도 알려주면 안 돼? 조금만. 알겠다. 쿠쿠리아가 무명객과 함께 폭주한 엔진을 물리쳤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면 반대로 너희가 물리친 적이 쿠쿠리아라는 거지? 그렇구나. 벨로보그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면 힘들게 얻은 평화를 지킬 수 없게 될 거야. 그렇지? 에바네시아, 이건 비밀로 해줘. 입단속 잘할 테니 안심해. 그런데 의외네. 은하열차의 영웅도 거짓말을 할 줄이야? 거짓말은 오래 못 간다는 말이 있지. 하지만 벨로보그의 미래가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 해도
난 이 거짓말이 오래 지속됐으면 해. 그 사람들은 내 친구니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하늘 게임에서 아렌자들은 가면을 쓰지만 내가 볼 땐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게 되는 과정 같아. 대영웅, 이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올라와서 코코리아님과 파멸엔진의 전투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줘. 내가? 코코리아님이 위기에 빠졌어요. 힘내세요, 코코리아님.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저기 영웅님이 오시네요. 은하열차의 영웅이자 벨로보그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개척자를 이렇게 스타레일 패스에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오존의 의지를 이어받은 그 이름을 크게 외쳐볼까요? 자, 천하의 전사님, 그 명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불타오르는 화염의 랜스로 코코리아님을 지원하고 저희의 부름이 그분에게 닿게 해주세요. 진행자가 부르네. 네가 나설 차례야, 영웅씨. 난 화염의 랜스도 안 쓰는데 내가 왜? 명장면 재현이라. 내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야. 대영웅! 전화할 때 꼭 그 대사를 외쳐야 하는 거 알지? 당연히 화염의 랜스 돌격! 있지. 큰 소리로 외쳐줘. 화염의 랜스 돌격! 하염의 랜스! 돌격! 화염의 랜스 돌격! 창끝이 불타오르고 있네요. 자, 이제 모두 응원봉을 들고 코코리아를 응원해주세요. 힘내세요, 코코리아님! 다들 이렇게 몰입하는 걸 보니 나도 같이 외치고 싶어지는데. 코코리아님 파이팅! 지지 마세요, 코코리아님. 왜 그래, 에바네시아? 좀 감동했어. 이 장면을 보니 처음 창천항로 복슬복슬로 만화책을 펼쳤던 순간이 떠올라. 달리는 열차, 화려한 은하, 좀 별나지만 모험심으로 가득한 동료들. 이야기가 허구라는 건 알지만 정말 이 이야기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여행하고 싶어. 하지만 아쉽게도 고향을 떠나는 건 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좋아해줘서 고마워. 복슬복스로에서 귀여운 동물들과 여행한 것도 결국 우리랑 같이 여행한 거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좋아해줘서 고마워. 이야기를 통해 너 같은 친구랑 연결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여정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야. 그럼 다음 전시구역으로 가볼까? 좋아, 가자. 재밌게 즐겼어? 다음 역엔 어떤 좋은